이제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공천도 이재명이 행사를 할 거니까 이재명 편에 또 서는 거고요. 네. 이재명, 박지원을 가까이 두려는 이유. 이재명이 박지원을 가까이 두렸다. 네, 그렇군요. 이재명, 박지원, 글쎄요. 우리는 두 사람이 어차피 민주당 한 사람은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고, 박지원은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했죠. 예, 국정원장. 네. 당대표는 못했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하고, 그 뒤로 또, 뭐가 또 알력과 갈등이 있어서 또 튕겨져 나와가지고 안철수당, 국민의 당이죠. 국민의당으로 또 갔다가, 또 민생당까지 갔다가, 그래서,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항상 문재인을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국정원장으로 갔을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박지원이 일부러 그랬다.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항상 문재인을 이렇게 물어뜯고 한 것은 문재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이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국정원장으로 픽업한 것은 이제 자꾸 그 입을 봉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으로 발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떠한 그 마음으로 박지원 국정원장을 그렇게 발탁을 했는지 그거는 본인만 알고 있겠습니다만 둘은 사실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이 박지원을 끼고 돕니다. 가까이 하자 끼고 들고 지금 박지원은 뭡니까? 박지원은 그 월북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거에 국정원장으로 분명히 개입이 됐다. 월북몰이에 서훈, 서욱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공모를 했다라고 해서 검찰에 출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박지원은 출당을 한 상태라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이 복당하겠다라고 복당원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에 이릅니다. 아이고 박지원이요? 박지원 지금 복당을 해서 민주당에 다시 들어오면 또 분란의 씨앗이 됩니다. 원래 분란을 잘 일으키는 사람이고 지금 같은 이런 미묘한 사안에서는 또 이렇게 친명, 비명 간에 아주 색채와 컬러가 뚜렷하게 나눠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이 복당은 또 다른 분란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한참 시간이 걸릴 때는 몰라도 지금은 박지원의 복당 이거 안 될 말이다 라고 특히 정청래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또 정청래가 최고위원회 득표도 꽤 앞섰습니다. 득표도. 그러니까 최고위원이라고 다 같은 최고위원이 아니라 그중에서 최고위원 선출 때 득표를 많이 한 정청래의 발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박지원이 복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은 박지원 복당 좀 해 줍시다 라는 얘기를 사석이나 또 회의 시간에 자주 요새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재명이 박지원 복당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박지원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바로 입입니다. 박지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입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도모를 하죠.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로 사법 처리가 줄줄이 다 측근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진상, 김용, 유동규, 남욱 또 뭡니까 많죠. 이미 돌아가신 김문기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얽히고 자기 수족들은 다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쌍방울 부회장 누굽니까? 그 헬멧맨 최우향이라고 헬멧맨 이런 사람들이 다 줄줄이 다 검찰에 구속이 되거나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마지막 지금 연말이냐 연초냐 지금 상황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좀 지날 것 같은 상황이 들죠. 이재명 검찰 출두가 지금 임박한 건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이 좀 조직적으로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대변인단이
대장동 게이트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나를 좀 엄호를 하고 이 때에 따라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우리 대변인들이 방어를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그런 불만을 이재명이 자주 털어놓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대변인 이 대표가 김의겸 아닙니까? 김의겸은 이재명을 지금 보호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한동훈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첼로스트가 나오는 청남동 3시 술집 뭐 이런 걸로 한동훈하고 몇 번을 공격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승자박으로 자기가 오히려 뭡니까 부메랑을 맞고, 야, 쟤는 왜 나를 좀 엄호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한동훈만 공격하다가 저렇게 민주당 전체로 욕을 먹게 해? 라고 대변인단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이재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 갖고는 효과적으로 방어를 못하고, 야, 박지원은 지금 국정원당을 그만두고 또 라디오라든가 이런 그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또 거의 매일 얼굴을 들이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정치라는 물에 있지를 않으면은 그냥 시들어버리는 물고기 같은 존재다. 나는 반드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내년이면 아마 80대일 겁니다. 박지원이. 그런데 또 목포에서 목포나 아주 적당한, 예, 그 옆에 신안 뭐 이런 데서 또 공천을 받아서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들어가야 된다. 복당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요즘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이재명을 이제 엄호를 합니다. 이재명을. 예,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들으실 텐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어제 그런 것이죠. 김만배가 268억, 예, 이 돈, 이게 뭐 이재명 집에서 나온 거냐? 김만배가 이 숨겼다가 드러난 은닉재산 아니냐? 근데 왜 이걸 김만배가 숨긴 돈인데 이재명하고 연결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재명은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다더라 하는 얘기. 네, 이재명이 들으면 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당 대변인들이 효과적으로 방어를 못 하는데, 네, 박지원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라디오라든가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계속 이재명을 검찰이, 예, 수사를 옥죄이는 것은 바로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박지원을 자신의 사법 처리가 검찰이 더 세게 강력하게 나올수록 박지원 같은, 예, 나를 엄호해줘. 그리고 박지원은 너 매일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니까 방송에서 많이 나를 엄호를 해줘. 그렇다면 내가 네 복당, 당신 복당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을 해볼게 라고 하는 둘의 암묵적인 그런 주고받기, 바터가 있던 것이죠. 바터. 한 사람 박지원은 내후년 이제 1년 4개월 앞둔 총선에서, 예, 자기의 고향 목포나 그 옆에 신안 쪽에 충선을 해서 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치 인생을 좀 멋지게 끝낼 그럴 요량으로 정치 복귀를 이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재명은 그런 박지원의 속을 훤히 꿰차고 박지원의 입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저 당내, 예, 홍보 또 대변인 이쪽은 영 마뜩지 않으니까 박지원을 복당을 시켜서 가까이 두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마저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박지원을 가까이 두는 이유는 결국에는, 예, 결국은 박지원 입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이재명이나 박지원이나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끼리끼리, 네, 끼리끼리 이런 그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글쎄요, 이재명이 아무리 박지원을 복당을 시켜주고 박지원으로 하여금 자기를 좀 이렇게 엄호를 여론몰이를 그렇게 좀 해주라, 라디오라든가 뭐 종편 이런 데 나가가지고 이재명은 대장동 게이트하고 관계가 없다, 증거가 있으면 대보라 라고 내 대신 얘기 좀 해줘라 라고 이렇게 주고받기식, 예, 바터가 있어도 이재명은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예, 사법 처리로 의원직과 또 대표직을 상실할 그 시점이 지금 째깍째깍, 예,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4월 말 5월 초라고 제가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죠. 이른바 이 봄꽃이 흐드러지게 필 그럴 무렵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제가 벌써 한 2달 전부터 예측을 해드린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문파 쪽 또 이낙연으로 돌아설 자인데 우리 효자동 무궁화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박지원이 지금 이재명이 좋아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네, 박지원의 어떤 그 정치의 목적은 가장 센 사람 옆에 붙어서 정치 그 생명을 이어가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문재인이 그랬죠. 예, 또 이재명 이제 문재인이 완전히 퇴임 이후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는 문재인을 또 케어를 합니까? 절대 아니죠. 이제 당대표가 이재명이고 공천도 이재명이 행사를 할 거니까 이재명 편에 또 서는 거고요. 네. 저런 그 불효들은 뭐 그렇습니다. 항상 힘 있는 자에게 그 옆에 서서 어떤 그 겹불을 째는 뭐 그런 것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 정치권에는 엄청 많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는 어떠하게 이 풍향계가 바뀌느냐, 권력의 지형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바뀐 지형에 아주 낼름 또 이렇게 그 호위무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건 박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류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서 탈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둘 다 괴멸할 것입니다. 사계절님. 네. 예, 저도 둘 다 정치적으로 성공을 못할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박지원의 뜻이 공천을 받아서 더 정치 생명을 연장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목적도 달성을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예, 김현태님, 네,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건 아니시죠? 네, 제가 한두 번 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라고요. 너구리님, 예, 또 홍리수빌님, 정말 추잡한 정치인들이 많군요. 그렇군요. 네. 예. 세븐님, 정청래도 입으로 먹고 사는데 박지원 입은 자기보다 고수니까 기를 쓰고 이 땅을 막고 있죠. 그렇군요. 예, 정청래도 이게 진짜 이 빅마우스라고 불리죠. 입으로 먹고 사는데 박지원은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입이 더 세니까 기를 쓰고 이 땅을 막고 있죠. 우리 세븐님. 네. 예, 진해꽃님, 효자동무관님, 네, 늦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계절님, 네, 안 늦었습니다. 우리 사계절님, 네, 우리 사계절님 말씀대로, 네, 좋아요를 지금 우리 시청자, 중간점에 들어오신 시청자 여러분 꾹꾹 눌러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쥐도 구속인데 뻔히 알면서 저러는 건 또 다른 범죄가 있다는 증명일 겁니다. 도희님이 날카로운 또 분석을 해 주셨고요. 네. 정청래가 박지원이 입과 노련미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소아나무님, 임우교님, 크리스타님, 박지원도 곧 감방을 가야지 어딜 들어가나 하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파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님. 네. 그렇군요. 예. 두 번째 이슈 마무리를 짓고요. 세 번째 이슈를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그래서 한국 정치를 삼심정치라고 하지 예산안 최악의 지각처리 예산안 뭐 역대 지금 거의 지금 민주당 단독 예산안으로 갈 그 태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정치를 삼심정치라고 하지. 삼심은 뭘까요? 양심은 없고 사심만 있는 한심한 정치. 예, 참 이 조어를 잘 선택을 했네요. 양심은 없고 사심만 있는 그야말로 한심한 정치다 하는 예, 만평. 예, 아무튼 조어를 잘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만평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X무시 북한 타격시 우리 승인 받아라. 헌법 3조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다. 우리 것도 안 지키는데 니들 걸 왜 일평화헌법 무력화 일본의 평화헌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네요. 예,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다. 헌법 3조를 이렇게 지금 들이미니까 우리 것도 안 지키는데 니들 걸 왜 지키냐라고 일본 자위대 한 고위직이 지금 딱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북한을 타격을 하는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X무시 이거는 뭐 쉽게 해가지고 개무시라는 얘기죠. 개무시. 예, 지금 북한과 한국 또 일본과의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네.
박지원은 목포로 가면 손혜원이 문제고 손혜원의 정치를 했던 마포로 가면 정청래가 발 디딜 곳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박지원과 손혜원, 정청래. 예, 원래 정청래가 그쪽에서 쭉 그 국회의원을 3번을 하고, 네, 그 출마를 못한 무슨 설화를 겪었죠. 설화를 겪어가지고 출마를 못하는 상황에 바로 자기 지역구를 손혜원, 네, 이른바 김정숙의 숙명여고 동창이라고 그러죠. 네, 뭐 고등학교 때는 뭐 그렇게 썩 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혜원을 한번 이렇게 자기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또 손혜원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오르고 하니까 정청래가 다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지난번 총선 때 된 것이죠. 네, 지금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인 1 구독자 모셔오기, 또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해관님 말씀, 네, 잠깐 제가 좀 덧붙여 드리면요. 바로 1인 1 구독자 모셔오기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가장 핵심입니다. 예, 이게 구독자 배가 운동인데요. 예, 구독자 배가 운동.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구독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12만 8,900, 예, 아마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19만, 10, 예, 이번 주에는 아마 13만 명이 아마 그 돌파를 할 것입니다. 지금 12만 8,900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위에 친지, 친구, 또 동료 이런 분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예, 구독자 한 분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예, 모셔오면은 그게 바로 구독자 배가 운동이 되는 것이죠. 2배가 운동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독자 배가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예, 제가 사실은 마음에는 그걸 자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마 저는 그러지를 못하고 저렇게 해가님 같은 스패너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보충 설명을 제가 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